안녕하세요. 해주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덥기는 하지만요. 오랜만에 미세먼지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 옛날엔 좀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잘 누릴 수 없게 되니까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처럼 오늘도 저희 해주가가 여러분 마음껏 돈 벌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1시간 정말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1시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조금 더 재미있게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해주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 해주가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들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전문가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사진 옆에 이력이 뜹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요. 무료 채팅창 들어올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라이브 방송에 들어올 수 있는 버튼도 있으니까요. 우리 전문가들과 소통 원하시는 분들 마음껏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방송 다시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그동안 방송했던 해주가 VOD가 쭉 뜨는데요. 강의 복습하시고 싶은 분들 꼭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으로 해주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요. 가상화폐 이야기 누구보다 재미있게 해주시는 분과 함께합니다. 목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이분과 함께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오늘도 1시간 순간 삭제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남한산성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나오실 때마다 시청자분들 반응이 정말 좋거든요. 네네. 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재밌는 이야기 좀 준비하셨는지 간략하게만 잠깐만 공개해 주시죠. 벌써 또 일주일이 또 금방 가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이슈 부분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게 최대한 쉽고 그다음에 상세하게 재밌게 설명드릴 부분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집중하시고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걸로 보입니다. 네, 역시 믿고 듣는 남한산성 전문가의 이야기니까요. 오늘도 꼭 1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깜짝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나가는 정답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우리 남한산성 전문가님의 1호 방송 3일 체험권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알찬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바로 퀴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퀴즈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의 퀴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굉장히 쉬워요. 오늘은 네. 국내 가상화폐가 외국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1번 만두 프리미엄, 2번 낫또 프리미엄, 3번 김치 프리미엄. 네, 이렇게 퀴즈가 공개가 됐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바로 보내주시고요. 자, 정답 맞추신 분들께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조금만 어필 부탁드릴게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사실상 제가 일주일밖에 여기를 못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실시간으로 또 리딩을 또 들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최대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정답을 맞추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수익 내시고 가상화폐 재밌게 거래하실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특별한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방송에서도 이야기 재밌게 풀어주시는데 개인 방송에서는 더 재밌게 이야기해 주시겠죠? 지금 많이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남한산성 전문가의 가상화폐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네, 가상화폐를 움직일 수 있는 흥미로운 이슈들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먼저 전문가님, 우리 가상화폐를 움직이는 요소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날씨가 또 코인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요즘 그 태풍 이름이 뿌라비룬인가요? 좀 귀여운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태풍 뿌라비룬까지도 코인에 영향을 준다고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슈는 네.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그 채굴 그 가상화폐 채굴하는 공장들이 침수가 당하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 뉴스는 악재보다는 우리가 거래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호재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 됩니다. 유전이 어떠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뭐 미국 텍사스에 있는 유전이 몇 개가 가동이 중단됐다. 그러면 원유 가격은 상승을 하겠죠. 그 이유는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국 채굴 공장들이 침수로 인해 가지고 가동이 중단된 이 상황에서 똑같은 우리가 선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채굴되는 그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채굴 공장 이번 태풍으로 인한 침수로 인해 가지고 이건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는 첫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의 공장, 이 채굴 공장이 침수가 되어 있다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와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에는 호재로 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게 침수되면서 지금 화폐량이 줄어드니까 호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라고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차질이 오래 빚어질까요? 단기적으로 어떠한 호재지 이제 바로 이제 복구가 금방 되겠죠. 복구가 네. 금방 된다라고 하면 다시 공급량이 회복이 되면서 가격에 영향을 이제 예전처럼 평시처럼 공급에 어떠한 무리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이슈가 일단은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일단은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채굴장이 어떻게 침수가 되는 걸까? 대체 좀 진짜로 석탄을 채굴하는 그런 탄광도 아니고 채굴장이 침수가 되는 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무엇보다 좀 채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우리 전문가님 워낙에 어려운 거 쉽게 풀어주시니까 채굴도 좀 이야기 좀 쉽게 풀어주세요. 그러면 채굴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막 금강을 캔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아신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아시냐면 채굴이라는 것은 뭐 어려운 뭐 어떠한 수학적 연식을 뭐 계속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속 풀어 나가면서 어떠한 뭐 비트코인이라면 비트코인을 얻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채굴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A라는 코인하고 B라는 코인이 있다라고 쳤을 때 A라는 코인의 블록이 10개로 이루어진 체인이에요. 만약에 B라는 코인은 한 50개라는 블록으로 이루어진 블록체인이 이루어졌다라고 봤었을 때 A 코인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B 코인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블록체인이 길면 길수록 그 코인을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블록을 계속해서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짜로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한테 우리 회사 코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남한산성 코인 여러분들 블록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성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근데 제 남한산성 코인에 대한 블록을 여러분들이 해드리면 남한산성 코인을 그 대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서로 간에 어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블록을 만들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채굴의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경우가 또 발생이 되겠죠. 블록을, 그럼 남한산성 코인에 대한 어떠한 블록을 내가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걸 5개 정도를 만들고 이걸 컨트롤 V 복사를 해서 계속 붙여가지고 제가 블록 수를 늘리면 저는 많은 코인을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암호를 거기에다가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포털 사이트에서
뭐 본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거치는 절차가 있죠. 이상한 글자로 해가지고 이 글자가 뭐냐 인증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증을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보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로봇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뭐 도로가 아닌 걸 찾으시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걸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 하나를 할 때마다 그 인증 숫자를 입력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 이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람들이 뭐 어려운 수학적 연식을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하니까 그 인증 하나하나를 치면서 블록을 만들어 가는 게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채굴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블록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어떠한 코인을 받는 걸 캔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우리가 쉽게 채굴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뭐 금강에서 뭐 내지는 석탄이나 뭐 이런 걸 캔다 그런 채굴하고는 좀 차이가 틀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비트코인의 모건 스탠리에서 준비를 보고서를 보자면 모건 스탠리에서 조사를 했는데 비트코인을 하나 예를 들어서 채굴을 하는데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데 비용이 약 8,000달러 정도가 원가가 들어간다라고 해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2,000달러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해요. 근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8,000달러 아래에 있죠. 네. 그렇지만 계속해서 채굴 공장은 돌아가고 채굴 공장이 또 더 확대되고 그리고 거래소도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거래소도 계속 확대되고 또 새로운 거래소가 오픈이 되고 이러한 이유들은 앞으로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어떠한 이 혼조세에서 점차 상승 분위기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보인다 이런 부연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남한산성 전문가님답게 정말 쉽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주셨는데요. 일단은 금을 캐듯이 뭔가 가치를 캔다라는 의미로 채굴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나가서 금을 캐듯 채굴하는 건 아니지만 이 블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거다라고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어요? 암호를 좀 심어 놓으니까 아무나 내가 이거 채굴하고 싶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컴퓨터로 이제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네.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계속 돌려야 되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비용이 많이 들죠. 뭐 전기료 부분도 있고 또 고가의 그래픽 카드를 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채굴하기는 어렵고 어떠한 대량 기업이나 대량적으로 뭐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떠한 전문화돼 가지고 채굴을 하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이 하기에는 지금은 원가 측면에서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트코인 채굴의 기업은 한 8,000달러 그리고 개인이 한 12,000달러 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거에 비해서는 차라리 지금 비트코인을 하나 뭐 사는 게 낫겠다라는 게 좀 가격 대비 성능으로도 나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얼마 안 남았죠? 채굴할 수 있는 양이. 그렇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총 한정 수량이 2,100만 개였습니다. 2,100만 개였는데 현재 1,700만 개 정도가 채굴이 된 상태예요.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지금 400만 개 정도 남았는데 과연 이 400만 개가 다 이제 채굴이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더 이상 채굴을 할 수가 없겠죠. 채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희소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희소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코인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채굴된 1,700만 개 중에 400만 개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 주소를 잃어버렸거나 지갑 주소를. 네. 그래서 1,700만 개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통이 되는 것은 약 한 1,100만 개 정도 유통이 되고 나머지는 유실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 갔을까요? 400만기가 없어졌다라고 그건 해주셨는데. 찾을 수가 없는 뭐 그럼 누가 본인이 사놓고 뭐 돼버렸습니다.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좀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잘 들어봤는데요. 자, 일단은 이 채굴량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조금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채굴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도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다고요. 네. 두 번째 이슈는 미국 국세청에서 코인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TF를 구성을 했는데 미국 국세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국 국세청이 주도로 해가지고 뭐 호주, 캐나다 글로벌적인 TF를 구성을 합니다. 코인과의 전쟁 선포다. 어떻게 보면 악재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TF를 구성을 하는데도 글로벌로 TF를 구성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되겠죠.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조사를 하고 또 그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만들고 그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법안을 만들어서 규제까지 가는 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 뉴스는 시장에 바로 영향은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인과의 전쟁을 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가상화폐 거래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 불법적으로 탈세의 목적이라든가 범죄, 은닉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류의 사람들은 분명히 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가상화폐 가지고 어떠한 탈세라든가 이걸 이용을 못하겠구나 하고서 이탈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탈을 하게 되면 그건 반대로 수요의 어떠한 급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할 요인은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F 구성이 뭐 일사천리로 돼가지고 법안 규제까지 나오는 게 단시간에 금방 되는 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는 있지만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러한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가지고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가상화폐 시장이 좀 더 투명하고 이제 어떤 저런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규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투자자들이 안정된 어떠한 거래를 할 수 있고 그쵸. 또 신뢰할 수 있는 어떠한 매매 거래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를 우리가 좀 버텨내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맞습니다. 정상화가 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라기보다는 좀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국 국세청 주도로 다른 나라와의 TF로 규제를 하겠다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이게 나중에 코인이 그럼 제대로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나중에는 좀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이런 이슈도 있겠네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것처럼 세금 낼 거 내고 내가 편하게 안정되게 세금을 낸다는 건 그만큼 또 보장성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 자산으로 인정을 받는 정상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좋은 현상이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살짝 규제 때문에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시장이 좀 진통이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 이슈가 나오는 걸 보니까 정상화가 되면서 제대로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를 조금 더 잘 헤쳐나가면 조금 더 좋은 시장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볼 이슈가 또 있죠. 어떤 이야기가 남아있나요? 일본에서 좀 규제가 좀 바뀌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어떤 규제보다 좀 더 강한 규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뭐 국세청에 대한 악재 그 다음에 또 홍콩 쪽의 어떤 거래소가 이번에 또 해킹당했다라는 뉴스 또 그 뉴스도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현재 가상화폐 전체적인 시장은 견고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 굉장히 특이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보통 지금 개인들 그러니까 개미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지금 관망이라든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을 현재
보유하고 물려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가격이 견고하게 어떠한 바닥 다지기를 하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어떠한 기관 투자자들, 개인들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헤지펀드, 그리고 큰 기업에서 지금 롱 포지션으로 지금 가상화폐를 계속해서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보통 요즘 코인의 악재라고 하면요, 해킹 말고는 보통 규제 이슈가 대부분인데 요즘은 이렇게 규제 이슈가 나와도 전처럼 많이 흔들리진 않는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이유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견고하게 흐름 이어가는 이유가 이 기관 투자자가 롱 포지션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본에서 시장 흐름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규제 이슈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해봐도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내성이 어느 정도 쌓인 것 같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가 뭐 무조건 안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규제가 되면 될수록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장 이탈되는 투자자들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봐가지고는 무조건 악재로라고만 볼 수는 없고, 현재 큰 손들이, 큰 세력들이, 세력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관 투자자라든가 큰 기업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수로 가상화폐를 현재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또 퀴즈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료 방송 3일 체험권을 드리는 퀴즈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퀴즈 한 번 더 주시죠. 네. 국내 가상화폐가 외국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1번 만두 프리미엄, 2번 낫또 프리미엄, 3번 김치 프리미엄. 당연히 힌트를 드리자면 네. 한국 국내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금방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니까요. 지금 바로 답 아시는 분들은요. 바로바로 013-3366-828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악재가 터져도 시장의 흐름이 견고하다라고 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요즘 코인 시장에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조금 차근차근 짚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이 대장주 비트코인을 보면요. 오늘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의 악재의 방어력이 생긴 모습인 것 같은데 한번 쭉 비트코인 흐름 어떤지 좀 봐주시죠. 예, 먼저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피보나치를 지금 그린 겁니다. 피보나치를 그렸는데 일단은 저점은 두 번 이중 바닥을 찍고 일봉 차트입니다. 이중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라인 23.6% 이 라인을 일봉상 완전히 올라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올 것이고, 현재는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모습. 일단은 이중 바닥이 여기에서 나왔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음봉을 양봉이 감싸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했다. 그래서 현재 견고한 흐름으로 지금 바닥을 다진 후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첫 번째 걸리는 저항선, 지난번에 걸렸던 765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65만 원 선 위로 일봉상입니다. 일봉 종가가 765만 원 위로 올라선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그림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비트코인 현재 바닥을 다지면서 점점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일봉 종가 765만 원 위로 올라간다면 조금 더 위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지가 않아요, 전문가님. 근데 네네. 제가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긴 게 요즘 세계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잖아요. 우리 네네. 주식 시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코인에는 좀 많은 이슈를 좀 영향을 끼치진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사실상 가상화폐는 글로벌 경제가 안 좋으면 네.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그게 이제 뭐 딱 100% 그렇다라는 네. 게 아니고 금이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금과 같은 어떠한 효과가 있어요. 가상화폐가 네. 처음에 발생하게 된 것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이제 중앙은행을 믿지 못하겠다. 우리만의 어떠한 화폐를 만들어 보자. 탈중앙화된 화폐 해가지고 가상화폐가 탄생 배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을 때마다 야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어떠한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자. 주식보다는 주식이 계속해서 곤두박질을 치고 내려가느니 차라리 주식에 있는 자금을 어느 정도 가상화폐 쪽에 포트폴리오로 좀 대안투자 같은 개념으로 그렇죠. 대안투자 될까요? 같은 개념으로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가상화폐는 호재가 된다.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요즘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대안투자로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이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좀 증시가 안 좋고 좀 글로벌 정세가 안 좋을 때 시장 조금 더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흐름 좋은 코인 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에서 퀀텀을 한번 볼까 하는데요. 아까까지 조금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지금 살짝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흐름 예. 어떤지 좀 짚어주세요. 예, 차트 한번 또 퀀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퀀텀도 아까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중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중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퀀텀도 안전한 상승세로 돌아선다라고 보는 그 가격대는 13,000원입니다. 13,000원 위로 일봉상 극복을 한다라고 하면 퀀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퀀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자체도 좋은 코인이고 그렇게 나쁜 코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이중 바닥을 찍고 현재 상승에 지금 모멘텀을 쌓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접근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 퀀텀 봐주셨습니다. 13,000원 위로 돌파할 경우 추가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고 하니까 이 종목 역시 조금 더 짚어봐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리플도 같이 볼까 합니다. 리플 같은 경우 그저께까지 좀 잘 오르는 것 같았더니 오늘은 조금 빠지면서 약간 횡보세를 일봉상으로 그리는 모습인데 리플 지금 흐름 어떤가요? 예. 리플 같은 경우에 일봉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날 도치 캔들을 만들었죠. 아랫꼬리가 긴 도치 캔들의 저점을 찍고 양봉이 나왔어요. 보통 이러한 캔들은 상승 반전형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상승 반전형 캔들을 만들고 나서 상승 중에 있고 지금 계속해서는 윗꼬리, 아랫꼬리를 계속 달면서 어떠한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리플 같은 경우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615원 위로 일봉상 완전하게 올라선다라고 하면 615원 위로 완전하게 올라선다라고 하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인다. 이렇게 보여주고 1시간짜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짜리로 봤었을 때 리플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현재 리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자리가 530원이에요. 530원만 하향 이탈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이 539원인데요. 530원만 하향 이탈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리플은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리플까지 종목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자, 퀴즈 맞추시면요. 이런 종목 이야기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내용 다시 소개해 주시고 힌트도 같이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국내
그러니까 한국이겠죠. 국내니까. 국내 가상화폐가 외국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1번 만두 프리미엄. 만두가 유명한 또 나라가 있죠. 네, 있죠. 2번 나또 프리미엄. 나또도 유명한 네. 나라가 있습니다. 3번 김치 프리미엄. 네,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이 들어간 보기를 고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니까 지금 문자 많이 주시고 좋은 기회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상화폐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 저희가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번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바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해외 선물 시장이 가상화폐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두 개 다 투자해보고 싶은데 연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해주가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또 해외 선물과 가상화폐 모두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질문이 왜 그동안 안 나왔나 했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이 또 해외 선물도 베테랑이시잖아요. 두 분야의 연관성 같이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먼저 CME 시카고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장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비트코인이 상장이 되면서 해외 선물은 매수와 매도 양방향 가능한 그러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해외 선물에서 거래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어가지고 해외 선물 종목의 비트코인을 거래를 못하죠. 못하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해외 선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해외 선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거금이 필요해요. 쉽게 해서 보증금이 필요한데 비트코인 거래하는데 한 계약당 증거금이 약 13,000불입니다. 13,000불이면 원화로 따지면 한 1,400만 원 정도 되겠죠. 비싸네요. 그러니까 1,400만 원의 증거금을 내고 한 계약을 운영을 한다. 굉장히 가성비가 안 맞고 네. 레버리지가 안 맞겠죠. 그래서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좀 큰 기업이나 헤지펀드 뭐 이런 메이저급 금융사에서 거래를 하는데 그만큼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가격 변동에는 직접적이고 큰 영향은 없다. 하지만 제한적 영향은 줄 수가 있죠. 왜 제한적 영향을 줄 수가 있냐면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요소를 줄 수가 있는 거고 어떠한 큰 메이저 회사에서 뭐 JP모건이나 이런 데에서 공매도로 가상화폐를 숏포지션을 가지고 매도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가상화폐 실질적인 현물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가 진행이 되다가 다시 메이저급 금융사에서 롱 포지션으로 다시 매수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가상화폐 현물 시장은 상승을 하겠죠. 근데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니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게 나온다라고 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거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량이 많아가지고 현물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큰 거래량을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하지만 가격에 제한적인 영향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 움직임이 일단 코인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요. 일단은 선물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나중에 일반인도 조금 더 쉽게 아니면 접근하기 좀 좋게 비트코인을 해외 선물로 매매할 수 있는 날이 오긴 올까요? 예, 이제 미니 비트코인이 미니 나스닥이 있는 것처럼 네. 증거금이 많이 다운이 돼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거보다도 ETF가 네. 상품으로 나올 맞아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ETF가 나온다라고 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 사실상 거래소에서 A라는 우리 국내에도 거래소가 많지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거래소 해킹 때문에 사실 위험 좀 부담이 좀 되죠. 근데 ETF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소를 거래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금융사에 ETF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서도 어떠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고 ETF 상품이 곧 출시된다라고 계속해서 네. 뉴스에서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 그게 더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더 용이하고 더 빠르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 ETF 상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와 같이 큰 호재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또 코인도 보여집니다. 많이 올라가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해외 선물로 투자하는 것보다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좀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비트코인 ETF 출시 가능성이 말씀해 주신 대로 솔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출시가 된다면 코인 시장에 정말 큰 호재로 작용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ETF 접근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도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오를 44,400원에 매수했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오를 매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가가 네오가 46,500원입니다. 일단은 수익 중이신 거 축하를 먼저 드리고요. 오늘 거래량 상당히 많은데 이 네오 전망이랑 전략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잠깐 차트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뭐 현재 수익 구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찍었던 고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어떤 피보나치로 봤었을 때 23.6%를 정확하게 오늘 고가에서 터치를 했어요. 이게 48,300원입니다. 그러니까 48,300원, 48,300원, 48,300원에서 일단 50% 정도 먼저 청산을 하시는 게 좋을 걸로 같고요. 일봉상 48,300원 위로 완전히 올라선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든 아니면 나머지 물량은 계속 끌고 가시는 전략. 그래서 6만 7천 원까지 일단 보유를 하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네오 67,000원까지도 보유 가능하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퀴즈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더 많다 하시는 분들, 아직 퀴즈 정답 못 맞추신 분들 지금 바로바로 늦지 않았으니까 퀴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퀴즈 한 번 더 진행해 주시죠. 예, 국내 가상화폐가 외국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1번 만두 프리미엄, 2번 낫또 프리미엄, 3번 김치 프리미엄.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이 바로 보내주시고요. 자, 정답 맞추신 분들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종목 이야기도 좀 해주실 생각이신가요?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종목 이야기요? 아니요. 오늘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좀 어떤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해주실 건지 퀴즈 많이들 보내주시라고. 제 네. 리딩 방송은 워낙 재밌는 방송이고 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또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실시간으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뭐랄까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뭐 수익 났다가 다시 제로로 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 가실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디서도 못 듣는 이야기 지금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바로바로 퀴즈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실전 주목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투자는 하고 싶은데 무슨 종목이 좋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모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한 종목씩 바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골라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지난주 종목부터 AS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 종목 이오스였는데 전문가님 네네. 정말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대단하네요. 어떻게 했는지 좀 지난주 흐름 한번 살펴주실까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제시한 가격이 8,400원이었습니다. 이오스 8,400원에 매수를 하고 손절 라인까지 잡아줬는데 네. 뭐
손절 라인까지는 안 오고 8,400원을 찍고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 최고가로 봤었을 때는 1,460원까지 거의 수익률이 24.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24.5%까지 상승을 했는데 제가 목표가는 12,000원까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고 현재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제 리딩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한 50% 정도 수익을 챙겼는데 일단 계속해서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12,000원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 손절가는 전에처럼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시간짜리로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이오스는 혼조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오스 같은 경우에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9,900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 수익 50% 정도는 먼저 챙기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가격 9,990원입니다. 9,990원인데 9,900원에까지 하향 이탈이 된다. 그러면 일단 수익이니까 50% 정도 수익을 챙기시고 12,000원까지 나머지 물량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AS 들어봤습니다. 이오스 일주일 동안 흐름 정말 좋았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 방송 보시면서 우리 전문가님 바로바로 또 따라가시면서 매매하신 분들은 정말 최고 수익률 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이 10,000원 근처인데 9,900원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바로 수익을 확정 지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오스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지난주 종목이 수익이 잘 나니까 오늘 종목 조금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한 주 만에 25% 가까운 수익을 바로 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제가 이더리움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더리움은 뭐랄까요? 좀 기술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현재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 등급에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 뭐 알트코인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래량이 많고 그다음에 안정된 코인을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오늘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한산성 전문가님이 워낙에 많이 좋아해 주시는 종목이죠. 알트코인의 대장주 이더리움 가지고 오셨는데요. 가격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먼저 일봉상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보시게 되면 차트가 아주 좋습니다. 저점을 찍고 나서 아랫꼬리가 달리고 양봉으로 저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 날 상승 장악형 굉장히 이 조합이 상승 반전형 캔들입니다. 상승 반전형 캔들을 만들고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봤었을 때 1차적으로 57만 3천 원까지는 충분히 보여지는데 목표가는 57만 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50만 원에서 일단 매수로 진입을 하셔서 57만 원까지 보셔도 되지만 또 거기까지 안 가실 수가 있으니까 짧게 이번에 이더리움은 55만 원, 약 10% 정도 수익을 보고 일단은 나오는 전략으로 가는 게 제 이번에 추천 종목입니다. 네, 이더리움 일단은 57만 3천 원까지 오를 수 있는 위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50만 원에서 진입하시고 55만 원 목표가 정해주셨고요. 손절가는 48만 9천 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52만 6,200원인데 매수가 내려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들어가면 좀 이를까요? 당연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지금 화면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1시간짜리입니다. 1시간짜리 캔들로 봤었을 때 지금 찍었던 자리, 지금 이 자리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죠.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지지를 받고. 그래서 이 자리가 딱 50만 원 선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더리움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셨다가 여기에서 매수로 진입. 손절가는 한 칸 아래. 그러니까 피보나치로 봤었을 때 이번 찍었던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50% 지점이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선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손절가는 38.2%인 38.2%가 하향 이탈되면 다시 저점을 향해서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절가는 48만 9천 원. 정확하게는 38.2% 선이 49만 원인데 49만 원 선 아래인 48만 9천 원 손절가로 잡으시고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라인 여기에서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더리움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에도 이 종목 좋은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오늘 역시 해주가 퀴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정답을 공개해 볼 차례죠. 바로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뭐였나요? 한국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정답은 3번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네, 정답은 3번 김치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요즘 이 김치 프리미엄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만큼 이제 네. 거품이 좀 빠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 빠졌다라는 것은 좋은 또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워낙 우리 국내에 뭐랄까 광풍이 좀 불다 네, 보니까 맞아요. 계속해서 거품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쌌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좀 많이 빠져서 어느 정도 그동안의 가상화폐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가 그쵸. 지나고 이제 조종기를 지금 현재 보고 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종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가상화폐도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고 뭐 지금도 뭐 거래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은 안정된 우리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 될 수가 있는 안정화된 시기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10분의 당첨자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오늘의 당첨자입니다. 2062님, 8811님, 3382님, 7835님, 5328님, 5699님, 4904님, 2062님, 0456님, 9920님 이상 10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뿐만 아니고 저희 해주가 전문가들과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해주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용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 해주가를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사이트 맨 위에 우리 해주가 홈페이지가 뜨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사진 옆에 이력이 나옵니다. 자, 이력 밑에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무료 채팅창에 들어올 수 있는 버튼이 보이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라이브 방송도 이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보시면요. 방송 다시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그동안 방송했던 해주가 VOD가 쭉 뜨는데요. 정말 강의 복습하시기 좋으니까요. 한 번 더 들어오셔서 강의 복습하시고 좀 즐겁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많이 들어오시면요. 또 투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많은 팁도 더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이용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또 지금 열심히 코인 매매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간단하게 한마디만 조언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목적은 거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수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시는 게 올바른 매매 방법이고 또한 또 초보자 분들께서는 혼자 거래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리딩을 또 리딩대로 뭐 따라서 한다고 해서 뭐 수익이 나는 건 아니겠지만 조언을 좀 듣고 공부를 해가면서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까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1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고의 전략으로 해외 선물부터 가상화폐까지 모두 아우르는 저희 해주가입니다. 저희 투자 프로그램 해주가는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밤 11시에 매주 방송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해주가 최고의 라인업 함께 하는데요. 다음 주 라인업 역시 여의도 변프로 서성민, 닥터수지 그리고 남한산성 전문가와 함께 하니까요. 다음 주 역시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밤 11시 저희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